안녕하세요. 스위트 다육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리고 있어요. 첫눈이 예쁘게 내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람과 함께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별로 예쁜 첫눈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눈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또 눈이 내린다는 거는 겨울이 왔다 그 신호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온몸이 이제 추운 느낌이에요. 제가 겨울을 너무 싫어하는데 올해는 겨울이 유난히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육이 겨울 나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올여름이 정말 제가 다육이 판매한 지 14년 차인데 최악의 여름이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농장에 물건하러 가도 농장 사장님들도 올해는 정말 너무 힘들었다 할 만큼 여름도 길고 덥고 습하고 장마도 길고 해서 너무너무 힘든 여름이었는데 이제 가을이 돼서 다육이가 또 예뻐진다 했더니 벌써 또 이렇게 빠르게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며칠 동안 문자를 이제 받은 게 있었어요. 바깥에 다육이 노숙하고 있는데 괜찮냐는 질문도 있었고, 또 다육이 겨울에 좀 약한 다육이 알려주세요 이런 문자도 있었는데요. 그거를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다 메시지를 보내기보다는 영상을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여기 좀 추위에 약한 아이들 앞에 갖다 놨고요. 이 아이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한 80% 정도 되는 분들이 다육식물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운송장을 출력하다 보면 주소지가 대부분 80%의 분들이 아파트로 받으시고 나머지 한 20% 분들은 주택이거나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키우시는데요. 이 다육식물이 저희가 얘네가 너무 예쁘니까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취미생활이 노가다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걸 하실 때는 물을 너무 예쁘게 드리고 싶어서 요즘 같은 겨울에 바깥에다 내놓으면 아이들은 예뻐지는데 또 안에다 들여오자니 색깔이 빠져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셔서 요 아이를 낮에는 바깥에다 내놨다가 또 저녁에는 또 들여오다가 이렇게 또 화분 사이에서 엎어서 이 위에 흙 덕지덕지 끼고 이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다육이 몇 년차 하다 보면 조금 내려놓게 돼요. 근데 이걸 처음 이제 하셔서 1년, 2년 되면 이 아이들 물을 조금 더 드리겠다고 정말 노가다가 아닌 기쁨의 노가다를 하고 계신데요. 제 구독자님들 연령대가 대부분 한 55에서 65세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손목도 좀 안 좋고 힘드실 텐데 이 아이들 조금 물 더 드리겠다고 너무 그 행복한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를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저희한테 기쁨은 주지만 이게 어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면 안 되는데 그 욕심에 다육이 물을 조금 더 드린다는 욕심이 요즘 같은 때 정말 많은 그 노가다를 하셔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요. 이게 다육이 몇 년차 하다 보면 그걸 조금 좀 내려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1, 2년 차 때는 어떻게든 물을 조금 더 드리겠다. 그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시는데요. 그거 조금 내려놓으시고 물 드린다기보다는 지금부터는 다육이 겨울에 안 얼리고 예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비로 바뀌어서 지금 하우스에 빗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잡음이 들어가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에 다육이를 안 얼리려면 물 조절이 중요한데요. 같은 다육이를 두 개를 만약에 놓고서 영하 2도에서 같은 장소에 내비뒀다 했을 때 물을 완전히 먹은 아이랑 물을 안 먹은 아이는 완전 달라요. 물을 많이 먹은 아이는 같은 자리에 두 개가 있더라도 얼 확률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겨울에 물 조절이 중요한데요. 다육식물이 겨울에 막 성장을 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 소량의 물을 주시는데요. 일기예보를 보시고 한파가 계속 온다 할 때는 물을 주지 마시고 일기예보를 봤을 때 며칠 동안 날씨가 폭하다 할 때 물을 주시는데요. 낮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위에서 물을 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잖아요. 봄, 가을에는 고여 있는 물이 빨리 마르겠지만 겨울에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애 같은 경우는 위에서 물을 주시면 밤에 이 아이들이 물이 안 얼더라도 얼기도 하지만 안 얼더라도 이게 이렇게 가장자리 쪽으로 까맣게 물자국이 생겨요. 그래서 아주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이 밑에서 물을 소량만 주시고요. 그리고 또 같은 아이여도 이 아이가 1년 차의 아이다 또는 이 아이는 묵둥이라 3년 차의 아이다. 그 아이
1년 차랑 3년 차의 아이랑은 이 온도 느껴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1년 차는 얼지만 좀 묵둥이일수록 안 얼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랑 이 아이가 같은 아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놔도 이 새끼랑 좀 묵둥이랑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새끼들은 조금 더 따뜻한 장소로다가 해주셔야 되고요. 다육식물이 식물에서 이제 이렇게 소분류가 돼서 다육식물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다육식물에서도 에케베리아, 파키피텀, 뭐 에어니움, 세덤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가 오늘은 아이들 생김새로다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독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얼렸다고 문자 주시는 애가 바로 이 라울이에요. 라울이 정말 잘 얼어요. 이 아이가 일교차가 좀 많다 보면 물이 확 뜨는데 그거 욕심을 내시느라고 이 아이들 내놨다가 얼리는데요. 이 아이가 얼게 되면 이 입장이 샤베트처럼 돼요. 약간 투명한 색감. 그래서 아침에는 좀 샤베트 같아서 괜찮았는데 괜찮겠지 했는데 저녁이 되면 이게 약간 뭔가 말캉말캉한 느낌이 들고, 또 그 다음날이 되면 이게 입장이 우수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추위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좀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다육식물에서 크게 나눴을 때 에어니움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추위에 다 약해요. 아마도 올해 중국에서 에어니움이 엄청 많이 수입이 돼서 에어니움을 안 키우는 분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가장 국민적인 에어니움이 까라솔, 썬버스트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추위에 다 약해요. 요새 아마도 그 중국에서 온 금종류 에어니움 많이 구매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 아이는 이제 메두사예요. 요런 아이들 추위에 너무 약해서 요런 아이들은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시더라도 베란다 바깥에 냉기가 떨어지는 쪽보다는 안쪽에서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흔한 다육이 염자도 추위에 너무 약해요. 요렇게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또 아악무, 뭐 사랑무 요런 종류의 아이들 너무너무 추위탄 많이 하는 아이고요. 우주목, 호빗 요런 종류의 아이들도 추위에 엄청 약해서 요런 아이들 냉기 떨어지는데 밑에다 놓으면은 입장 전부 다 샤베트처럼 돼서 어는 아이고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하우스가 2군데였어요, 작년에. 그래서 한 군데 쪽에 난방이 그러니까 그날 너무 추워서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가 차단돼서 신랑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다가 혹시나 해서 하우스를 가봤더니 영하 5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한 90% 넘게는 아이들 다 괜찮았는데 완전 전멸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호빗 당인인데요. 호빗 당인은 영하 5도가 되니까 이게 완전 다 전멸돼서 죽었고요.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이런 종류 아이들이 그때 다 얼었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영하 5도였는데 하우스 안은 바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영하 5도에 정말 다행히 90% 넘는 아이들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약간 살짝 위에 좀 냉해 입은 아이들은 회복이 돼서 괜찮았는데요. 이게 같은 영하 만약에 1도여도 하우스 안은 바람이 없는데 바깥에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게 같은 영하 1도여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몇 도에서까지 괜찮다. 이거는 환경 조건,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뭐 또 아니면 서리가 내렸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영하 몇 도까지 괜찮다는 건 정답이 없고, 구독자님들께서 내 환경을 보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크게 타이틀로 나눴을 때 풀일이라고 있어요. 풀일.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추위에 너무 약해요. 이 풀일도 좀 따뜻한 곳에서 키워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종류의 아이들 다 풀일이잖아요. 이런 종류의 아이들은 정말 영하 떨어지면 입장 전체가 다 어는 아이고요. 이렇게 영상 보셨을 때 지금 녹빛이 강한 아이들 많죠. 녹빛이 강한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 여름은 정말 강한데 추위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이가 이 비치우리데인데요. 이 비치우리데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가 또 이런 느낌의 아이가 상학이라는 아이도 있고 골든글로우가 있어요. 이 아이들이 녹빛이 강하면서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추위에 정말 약해요. 이런 아이들이 여기서 나온 교배종인 아이들도 있고 변이종인 아이들도 있어서 아마도 그 아이들 습성이 같을 거라서 이렇게 생긴 아이들 전체적으로 추위에 약해요. 지금 이 아이 레몬로즈인데요. 이 레몬로즈도 추위에 약하고요. 또 지금 이 둥근잎 비치우리데도 녹빛이 강하면서 주황색으로 물이 드는데 추위에 약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지금 엄청 못생겼지만 얘가 왜 이렇게 못생겼냐면 여름에 대머리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 중이라 제가 물을 주고 있어서 색감은 하나도 안 들었지만 이 아이가 홍매화 철화예요. 홍매화도 추위에 너무 약한 아이고요.
뒤에는 춘맹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추위에 약해요.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녹빛이 엄청 강한데 주황색으로 물이 들잖아요. 요런 아이들이 다는 아니지만 제가 14년 정도 겨울을 놔보니까 요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추위에 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요 아이 백봉이라는 아이예요. 백봉도 이제 백봉에서 나온 교배도 있을 테고 변이종도 있을 텐데, 이 백봉이 만약에 원모주였다면 이 아이 자체가 겨울에 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변이라든지 교배종 아이들 전부 약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 아이 한번 올려봤는데 이 아이가 완전 어른 다음에 샤베트처럼 된 다음에 입장이 새카맣게 되면서 다 떨어져서 이 아이를 추위에 약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양진이라는 아이인데요. 양진이랑 수연이랑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이 아이들이 색감은 다르지만 입장에 공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좀 입장이 얇고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양진과 수연이 아니더라도 또 얘랑 비슷하게 생긴 느낌의 아이들이 뭐 엘샤라고도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아이들도 추위에 엄청 약하고요. 이 아이는 다육식물 중에서 탑돌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브레비 폴리아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보다는 아마 구독자님들께서 희성이나 언성, 또 무을려, 성을려 이런 종류 아이들 많이 키우실 것 같은데요. 이런 탑돌이 종류의 아이들도 추위에 아주 약하고요. 여기에 코노피튬을 갖다 놨는데요. 코노피튬이나 립토스 이런 종류 아이들은 뒤에 아이들처럼 목대가 있는 아이들도 아니고 이파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냉이에 한번 입으면 이 아이 전체가 물컹거리면서 완전 소멸하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뒤에는 노경이라는 아이예요. 이 노경이 지금 동글동글 엄청 귀여운데요. 제가 이 아이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잘라봤어요. 안에가 알로에처럼 다 즙으로 되어 있는 물인데요. 요런 아이들 추위에 약해요. 요렇게 생긴 아이가 노경도 있고 진주 목걸이, 야곱생이 요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추위에 약하고요. 지금 뒤에 베이비 핑거예요. 베이비 핑거 제가 재작년쯤에 한 판 가져와서 물 조금 드리겠다고 바깥에 내비뒀다가 이 아이들 한 판을 다 얼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얼은 다음에 입장이 다 새카맣게 되면서 우수수 떨어졌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베이비 핑거나 이 라울이라든지 이 폴라리아트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고 목대에서 붙어있는 생김새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종류의 아이들이 너무 추운 곳에서 키우면은 이파리가 성장을 별로 못하고 입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예요. 그리고 미인 종류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미인 종류가 홍미인이나 성미인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엄청 커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미인 종류 중에서 추위에 강한데요. 아이들이 얼굴이 얼면 얼굴이 떨어져 나가고 목대가 괜찮다면 내년 봄에 다시 아이들은 새순이 나오는데 그 회복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이 폴라리아트를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입장이 큰 미인 종류보다 이렇게 교배를 해서 작게 나온 입장에 동글동글한 아이들이 많은데요. 이런 종류는 얼지 않더라도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입장이 떨어져요. 얘네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영하권이 아니더라도 너무 추운 데서 키우면 입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아이들도 조금 따뜻한 곳에서 키워주셔야 되고, 또 요즘에 그 레드베리라고 예전에는 홍옥이나 오로라가 많이 유통이 됐다면 요즘엔 레드베리도 많이 키우시는데요. 레드베리 같은 아이들도 영하권이 아니어도 너무 추운 곳에 있으면 아이들이 입장이 막 우수수 떨어지는 성향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도 조금은 따뜻한 데 키워주셔야 되고요. 지금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추위에 좀 약한 아이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안 얼게 키울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선은 아파트가 이제 그 베란다가 바깥에가 보이는 창이 있고 안쪽에 창이 있어요. 그러면은 냉기가 떨어지는 쪽은 이 아이들이 베란다 공간의 온도가 같더라도 냉기가 만약에 지금 이 박스가 바깥에 창문이라면 여기서는 새벽에 냉기가 떨어져서 이렇게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이게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쪽 자리에 있는 거랑 이쪽 앞에 있는 거랑은 저 아이가 느껴지는 온도 차이가 많기 때문에 좀 추위에 약한 아이들은 바깥에 쪽보다는 이 안쪽에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비닐로 덮어놓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비닐로 덮어놓게 되면은 이 비닐이 여기에 이렇게 그냥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아이들이 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오히려 안 덮은 것보다 이 아이가 이 비닐 부분 닿는데 물이 차다 보면 얼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비닐보다는 신문지를 뭐 덮어줘라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신문지 조각조각을 언제 그걸 다 덮고 있어요. 다육이가 한두 개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쿠팡 같은 데서 이렇게
홑 이불이라 그래야 되나? 얇은 거 있잖아. 여름 이불 같은 거, 얇은 거, 두꺼운 이불을 하다 보면 이 이파리가 또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얇은 이불 밤에 밤부터 새벽까지만 이렇게 덮어주셔도 이 아이들 겨울에 얼지 않아요. 제가 하우스 온도를 거의 뭐 1도 정도로 해놓는데요. 하우스는 비닐이에요. 비닐이다 보니까 여기 난방을 했을 때랑 그러니까 난방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바깥의 온도가 영하 5도면 하우스는 0도예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난방을 안 했을 때 한 5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아파트 베란다는 유리창이기 때문에 그게 더 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온도가 영하 한 7, 8도여도 안에가 영하까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너무 겨울에 걱정하지 마시고 한파가 왔을 때는 이불을 조금 더 두껍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얘네들 따뜻하게 해준다고 뒤에 그 뽁뽁이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뽁뽁이는 빛을 엄청 많이 차단해요. 집이 난방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다육이한테는 정말 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래서 뽁뽁이를 해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낮에는 얘네들 햇빛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한겨울에도 낮에는 아파트 베란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뽁뽁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햇빛 듬뿍 받게 해주시고요. 한파가 왔을 때 밤에만 아이들 이불 덮어주시고 홑 이불이 약간 좀 너무 추울 것 같다 할 때는 너무 한파 왔을 때만 한 2개 정도 덮어주시면 이 아이들 겨울 잘 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하 5도에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기가 차단돼서 영하 5도까지 아이들 키워봤는데 정말 아이들 거의 다 씩씩하게 잘 버텼어요. 다육이가 그렇게 생각처럼 약하진 않고 강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다육이보다는 구독자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다육이가 영화에서도 잘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주도에 가면은 돌담에 뭐 석연아라든지 뭐 연봉 이런 아이들 그 키우는 거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강한 아이들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을 써서 순서 있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서두 없이 앞뒤 없이 막 주저리 떠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촬영하고 다음에 다시 판매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어떤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궁금하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거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다육이는 이제 추위에 강합니다, 약합니다를 답글로 남겨드릴게요. 근데 그게 100% 정답은 없고 제가 이제 키운 경험에 의해서만 제 데이터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더 세지고 있어요.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